새학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우와, 새학년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번 1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렇게 걱정이 더 많은 게 지금 그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특히 이 고2 학생들은 이제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재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감을 엄청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경쟁 치열한 학군지에서 고2 올라간 딸. 어렸을 때부터 좀 예민하고 걱정도 많고 안달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만 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학군지에서 이렇게 성격 예민한 애들이 공부하려면 정말 마음 챙김이 잘 돼야 돼요. 스스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애들이고 마음속에 지금 불안이 가득하니까 그 불안이 다 엄마한테로 발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 딸의 짜증을 받아주시려면 힘드시겠지만 지금 더 힘든 건 이 학생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런데 작년 고1 시작부터 힘들어했어요. 첫 시험에서 나온 등급이 1년 내내 유지되었고 치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학기 중에는 잠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성적은 3, 4등급 수준이에요. 학교 내신이 워낙 세서 2개 틀리면 3, 4등급 추락은 순식간이죠. 그런데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워낙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요? 중학교 공부는 아무리 학군지라도 고등학교보다는 좀 수월하고 또 학군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실력이 엄청 떨어지는 학생이 아니지만 지금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래 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재수도 못한다고 늘 그 말을 달고 살아요. 빈틈없고 꼼꼼한 아이라서 수행평가 준비도 딴 애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겨울방학 때 학원과 인강으로 빡빡하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개학이 다가오니 고2에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다른 애들도 열심히 했는데 계획한 거 60%밖에 못했다. 망한 것 같다며 매일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뭘 얼만큼 못했는지 물어볼라 치면 알아서 한다고 말을 또 딱 잘라버리네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결과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는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불안을 덜고 좀 힘을 내게 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 고1부터 교육과정과 내신 등급 산정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2 올라간 모든 학생들이 다 재수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고1 때부터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신 점수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겨울방학 동안 계획에 자기가 60%밖에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프로 달성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학생에게 이 공부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학생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다뤄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학생이 수행평가 준비에도 다른 애들의 몇 배의 시간을 들인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로 봐서 이 학생은 뭐든지 꼼꼼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면 공부 계획 세운 거를 따라서 하는데도 역시 생각보다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을 100% 달성하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거의 90%, 100% 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메타인지가 뛰어나서 자신에게 맞게 계획을 세워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 사람이 24시간을 48시간으로 쪼개서 너무 충실히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24시간을 10시간으로 살거나 아주 게으르게 살면 2-3시간으로 살 수 있죠. 제가 이런 썰렁하고 뭔가 대문자 티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학생은 자신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루를 거의 48시간으로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은 내가 60%나 계획을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60%밖에 못했네? 그러면서 해내지 못한 40%에 대해서 그게 마치 7, 80% 되는 것처럼 더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쫓기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고 또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나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감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면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기고 막 살맛이 나고 야 힘들지 마! 야 내가 이걸 해보자! 그러면서 뭔가 신나고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에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일까요? 이 학생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면 후자겠죠. 지쳐요. 그래서 공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더 속도가 안 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요.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일단 계획을 달성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다시 복습을 해야 되거나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만나면요. 이 학생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이게 너무 달라.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푸는데 딱 1시간만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걸 파고들면 오늘 계획한 거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지금 이걸 제대로 안 보면 계속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내적 갈등을 이 학생은 자주 겪게 돼요.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계획이 없던 공부를 더 했으면 그 내용은 알게 됐지만 오늘 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또 그 계획들이 다 미뤄지게 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싫겠죠. 어쩌면 또 잠을 줄이고 그 계획을 다 지키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잠을 줄이면 또 효율이 떨어져요. 반대로 이 학생이 더 알아보는 거는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나는 계획대로 할래.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계획을 얼추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만족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마음에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느 쪽을 하든지 더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공부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자꾸 자신을 몰고 가게 돼요.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요,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생이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메타인지를 키워야 돼요. 뭐 메타인지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학생은 지금 목표 달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또 이런 계획을 다 지켜야지 내가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주체, 그 과정을 해내는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부 속도, 자신의 실력, 공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이 계획을 세우면요. 지금 마음만 앞서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리한 계획에 짓눌려 버리게 돼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은 그러려면 상담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 학생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정한 목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 정한 해법,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이고 제대로 된 해법인지 학생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할 거예요. 이 학생은 당연히 1등급 되는 걸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학교 내신이 워낙 힘들어서 자기가 실수로 2개 정도 틀렸더니 이게 3, 4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이 없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또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거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어디에도 지금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학생한테 너는 1시간에 수학 문제 몇 문제나 푸니? 이런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번 시험에서 실수는 왜 한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아이 스스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별하지 않고 막연히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집 이해독 더하면 해결될 건지, 이런 문제를 해서 학생이 자신이 정한 해결책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1등급이 왜 안 나왔는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지 좀 제대로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 학생이 자신을 알아가는 첫 단계로 지난 시험에 그러니까 실수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몰라서 틀린 문제를 좀 분류하고, 실수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얘는 내가 아는데 실수를 했어요, 또는 시간이 모자라서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실수가 왜 나왔는지 더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긴장해서 잘못 생각했다면 그때 왜 긴장을 했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해요. 이 학생이 어떤 경우에 자신이 긴장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특정 유형의 문제를 보면 더 긴장을 하는 건지, 자기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조금 소홀히 했던 내용이 나와서 긴장을 한 건지, 자기가 늘 틀리던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더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시험 초반이라서 자기가 긴장을 했던 건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또렷해지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막연히 공부량을 채우는 그런 공부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이제 하도록 그 다음부터 이끌어가 주지요. 이런 학생은 공부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새로 배워야 할 게 많은 학생은 아니에요. 붙들고 앉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떠먹여주면서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게, 그런 그 코칭이 필요한 학생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자기가 푸는 속도의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문제를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진전이 안 되고 꼬여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에 잘 생각이 안 나서 풀기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에게는 매일 자기가 푼 문제,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리플렉션 노트를 쓰게 해요.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뭔가에 대해서 복귀하는 것을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거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학생이요, 문제를 30개 정도 풀면 몇 개 정도 틀릴 것 같으세요? 많이 틀려봤자 서너 개예요. 그런데 그 서너 개에서 얘네들이 등급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너 개의 문제에 대해서 리플렉션 노트를 쓰는 거는요,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그 효과는 1시간 공부한 거에 몇 배가 될 거고요. 그 서너 개 문제 틀리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놓고 헷갈렸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문제 푸는 패턴만 따르려고 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다시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 유형의 문제만 나오면 아마 더 긴장했을 텐데 그 긴장감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더 생기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이 자신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에 대한 구분, 자신의 공부 속도,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는 방식과 자신의 사고 특성, 그리고 하루 사이클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나의 감정 변화,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나는 60%밖에 달성을 못했어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긴장이 시작되었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친구가 이번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공부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내 긴장감이 올라갔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적 향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메타인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파악하고 되돌아보려는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면 시간 낭비가 될까 봐 뒤돌아보는 걸 못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칭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불안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코칭 지도가 그런 성격을 고려해서 이뤄지는 건가요? 맞아요. 이 학생은 불안감도 잘 느끼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꼼꼼한 로맨티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쉽게 긴장해요. 조금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꼼꼼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진도가 좀 빨리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이런 인식 없이 계획을 세우면 자신이 느리고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로맨티스트 성향과 더불어서 에이전트 성향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성향은 뭐든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한치도 벗어나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꼼꼼함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거, 계획한 거를 이루려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성격의 학생이 계획의 60%밖에 달성할 수 없으니까 매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한번 계획한 거를 바꾸는 거를요, 정말 힘들어해요. 자신이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거는 더 힘들어해요. 뭐든 문제와 답을 스스로 미리 규정해 놓으면 그 생각의 틀과 생각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갖도록 변화시키는 거는요, 공부 안 하는 애를 공부하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거를 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꾸준한 코칭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하는 공부 방식이 내 공부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습관대로 규정해버린 해결책이 정말 맞는 해결책인지를 점검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데 혹시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다행히도 LSI 공부마음 검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이 공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거, 그거 다 하겠다는 의지도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별로 노는 것에도 마음이 없어요. 이 공부하기 너무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정말 퍼펙트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진짜 메타인지 향상이 필요해요. 요령 없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생에게 너 좀 요령 공부를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그 요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뭘 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더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줘도요, 그게 어떤 규칙으로 적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더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공부가 끝난 뒤에 이 리플렉션 노트를 쓰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요령을 스스로 하나씩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사실 한두 문제 더 틀리고 더 맞는 것에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이 달라져요. 부모도 아이도 피가 마르죠. 그래서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쫓겨서 하는 공부는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자신의 실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아는 메타인지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아이들이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해주는 게 이 아이에게는 쪽집게 선생을 붙여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